안녕하십니까. 물질과 정전기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전체와 분극, 영어로 폴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의 5.5절 유전체 내에서의 분극 현상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도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도체는 원자의 체외곽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아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전도전류를 형성한다. 그래서 전도전류 J, 전도전류 밀도 J는 시그마 E, 이 필드에 따라서 도전율에 비례하는 그런 전류를 생성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 배울 유전체에서는 체외곽 자유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전하들이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필드의 영향을 받긴 합니다. 이런 현상을 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분극, 폴라라이제이션. 영어로도 알아야 되고 한글로도 알아야 됩니다. 자, 진짜 원자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보통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무극성입니다. 극성이 없습니다. 극성이 없는데 외부 전기장을 가한다면 외부 전기장 E가 있다는 얘기는 이쪽에 플러스 전하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고 한 거나 같은 거니까 전하들은 어떻게든 이쪽으로 쏠리려고 할 것이고 핵은 오른쪽으로 쏠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소하지만 작은 거리만큼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외부 전기장 E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들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영향이 없는 거, 영향이 있는 거는 이런 마이너스 플러스의 전기 쌍극자, 일렉트릭 다이폴, 저번에 그 4장 마지막 장에서 했던 전기 쌍극자도 모델링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해서 이렇게 모델링 합니다. 자, 이거를 무극성, 남폴라, 원자나 분자의 분극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요 거리도 되게 작고 요 전기 쌍극자는 요때 매우 미약합니다. 매우 미약하다. 하지만 효과는 있다는 거고요. 이거보다 좀 더 큰 효과는 유극성 분자에서 생깁니다. 자, 유극성 분자는 조금 그 거리가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 대표적인 유극성 분자로는 물이 있죠. 물. 자, H2O인데 만약에 물이 O가 가운데 있고 H가 이렇게 붙었으면 무극성일 텐데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105도 각도로 토끼 귀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정기적으로 보면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자, 이것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외부 전기장이 없을 때는 얘가 불규칙하게 배치되기 때문에 서로 상쇄됩니다. 하지만 외부 전기장을 가하게 되면 이것들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정렬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뭔가 전기적인 성질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왜? 한쪽으로 마이너스가 몰려 있고 한쪽으로 플러스가 몰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기적인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런 유극성 분자의 좀 극단적인 형태가 이런 소재가 있어요. 갈륨 티타네이트라고 보통 우리가 압전소자로 많이 쓰는 그런 소자인데 압전이라는 게 뭐 어떤 압력을 가하면 전기가 생기는 건데 극성이 어떤 특별한 분자 구조를 갖고 있어 가지고 어떤 극성을 한쪽 방향으로만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쪽 방향으로 어쨌든 힘을 가하게 되면 극성의 움직임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충전용 어떤 압력을 가했을 때 전기를 발생하는 그런 압전 소자라는 거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유전차 내에서는 분극의 정도에 따라서 분극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쭉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 가지 그 전자 소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전기쌍극자로 무극성 분자나 유극성 원자나 모델링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는 전하가 크냐 작으냐, 이 거리가 크냐 작으냐 차이예요.
무극성인 경우에 Q값도 작고 거리 D도 작은데 유극성인 경우에는 거리 D도 크고 Q값도 큽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커지게 돼요. 쌍극자 모멘트는 우리가 4장 말에서 학습을 했죠. 이렇게 Z축에 마이너스 Q와 플러스 Q를 놓고 마이너스 Q에서 플러스 Q 방향으로 거리 D를 갖는 벡터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P는 Q 곱하기 D 벡터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먼 거리에 있는 P점에서 전이차는 P 벡터와 AR 방향의 벡터를 내적하고 그리고 4파 입시는 제로 아래 제곱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 라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필드도 계산을 했죠.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에서 이 필드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화가 하나 있는 경우와 두 개 있는 경우가 다르다. 그리고 필드 분포도 우리가 매트랩 프로그램으로 그린 바 있죠. 자, 요거까지는 이제 사정이 산 거고요. 지금은 물질이 있는데 유전체 내에서 이런 쌍극자 모멘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미소 체적 내에 n개가 있다면, 자, n개가 있다면 총 쌍극자 모멘트는 각각을 더한 게 되겠죠. 자, Q1, D1, Q2, D2. 그래서 n개가 있으면 Qn, Dn까지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메이션으로 K는 1부터 N까지 QK, DK 벡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미소 최적 내니까 요거를 단위 최적으로 나눠주고, 자, 요거를 단위 최적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단위 최적을 아주 작게 하면 그거를 분국이라고 부릅니다. 분국 벡터. 이때는 소문자 P가 아니라 대문자 P도 정합니다. 자, 그럼 식으로 쓰면 P는 리미트 델타 V가 0으로 갈 때 델타 V분의 총 쌍극자 모멘트다. 자, 총 쌍극자 모멘트. 그러니까 단위 최적당 총 쌍극자 모멘트인데 뭔가 이게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최적을 가급적 작게 만든다. 그렇게 정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결국에는 4장에서 구했던 쌍극자 모멘트, 일렉트릭 다이폴을 여러 개 있을 때 그런 거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거시적인 일렉트릭 다이폴의 뭔가 정기적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외부 전기장을 가할 경우에 만약에 아무 전기장이 없으면 일렉트릭 다이폴이 지 방향이 다 달라요. 물질 사이에 그냥 랜덤하게 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총 전위는 0이 되는 거죠. 이 쌍극자 모멘트가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배치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더하면 벡터 썸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 썸하면 P 벡터가 0이다. 자, 외부 전기장이 없을 때 P 벡터는 0이 된다. 자, 이때 외부 전기장을 가해주면, 자, 그걸 E0라고 하겠습니다. E0라고 하면 이것들이 이 전기장 방향으로 정렬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이렇게 정렬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일정하게 배열이 돼요. 일정하게 배열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그 P라는 벡터가 이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유전체 내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거를 모델링 하느냐. 자, 유전체 밖에서는 E0. 자, 유전체 밖에서는 E0. 외부 전기장으로 표시하고, 유전체 외부에 여기가 유전체 외부. 자, 여기가 유전체. 다시 유전체 외부. 자, 유전체 외부에서는 이 필드로 표시하는 거죠. 자, 유전체 내부에서는 이 필드로 표시하지 않고 P 벡터와 D 벡터로 표현하자. 그러면 자, 식으로 쓰면 유전체 외부에서는 외부 전기장만 표현을 해요. 자,
외부 전기장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D 벡터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외부에서 D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물질 내부에서는 내부의 E 벡터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걸 X표로 하고, 자, 대신 D 벡터와 P 벡터로 표현하자. 자, P 벡터는 E 벡터와의 관계로 표현하고, 그리고 D 벡터는 외부 전기장일 때 E 벡터 더하기 P 벡터로 표현하자라는 겁니다. 자, 좀 이게 어려워지는데 정리하면 자유공간에서는 E0를 계산하고, 자, 그러면 D 벡터는 입실론 제로 E 제로만 넣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죠. E0를 구하나 D를 구하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물질 내로 가면 이 물질은 유전체 물질입니다. 자, 유전체 내에서는 뭔가 전기장의 변화가 있는 거죠. 왜? 외부 전기장이 있고, 자, 이 전기장, 물질 내에서의 전기장은 외부에서 가한 전기장이 있고, 자, 그리고 분극 벡터도 벡터니까 얘도 방향이 있으니까 뭔가 영향을 받겠죠. P의 영향까지 있다 이거죠. 자, 두 개의 영향을 있으니까 물질 내부의 전기장의 계산은 어렵다. 자, 어렵다. 왜? 뭔가에게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연습 문제 나오면 이 P를 만드는 또 전하가 있어요. 그것들이 분극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계산이 어렵다. 그래서 물질 내부에서는 전기장 E를 구하지 않는다. E를 안 구하는 거예요. 대신 P를 구한다. P를 구하는데 이 P는 E0의 함수다. 그리고 E0에 따라서 P가 비례한다라는 거죠. 비례한다. 자, 그래서 P 벡터. 자, 그래서 요때 D 벡터에다가 D 벡터야. D는 요거죠. 요거에다가 P만 더해준다는 거죠. P만 더해줘서 물질 내부에서는 P와 D로, 물질 내부에서는 E와 D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뭐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좀 어렵습니다. 좀 집중하셔야 돼요. 유전체가 있어요. 자, 유전체가 있는데 외부 전기장 E0가 들어가서 얘가 이제 정렬을 했습니다. 자, 정렬을 했어. 자, 그래서 그것들의 총합이 P 벡터로 작용하는 거죠. 자,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P 벡터가 생겼습니다. 자, 근데 잘 보면 자, 만약에 여기에 이게 캐패시터라면 여기에 전극이 있는 거죠. 전극이. 자, 여기에 전극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전극이라고 치고, 전극. 자, 이거는 이제 평행판 캐패시터의 입니다. 자, 나중에 이 응용이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평행판 캐패시터인데 평행판 캐패시터는 양쪽 전극 사이에 유전체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유전체 물질이 이 전극에 가한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정렬을 하는데, 정렬해서 P 벡터를 만드는데 보니까 내부의 것들, 자, 내부의 것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개가 플러스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서로 캔슬돼서 없어진다 이거죠. 자, 유전체가 있는데 유전체가 이렇게 3차원 구조인데 정렬해 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들은 서로 없어지고 뭐만 남는다? 요 가장자리에 마이너스, 요 가장자리에 플러스만 남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정렬들 여기에 외부 전기장을 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는 거죠. 플러스 전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거죠. 자,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 플러스 전하가 있다. 자, 근데 유전체를 봤더니 유전체와 도체 경계면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영향을 받겠죠. 이렇게 여기 묶이게 됩니다. 안 묶이는 놈도 있겠죠. 자, 여기 구속되는 전하가 있고
구속되지 않는 전하가 있는 거죠. 구속되지 않는 전하. 자, 전극에는 구속되는 전하와 구속되지 않는 전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체는 표면에만 전하가 있고 내부는 서로 상쇄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극의 전하 밀도 로우 S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로우 S, 여기는 플러스 로우 S가 있는 거고, 유전체에도 자, 여기는 파란색이고 여기는 빨간색이에요. 로우 S가 있는데 그때를 PS라고 부르자.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부호가 반대예요. 자, 유전체 표면에는 분극 면전화 밀도가 존재한다. 자, 왜 최적이 아닐까요? 내부는 다 서로 상쇄되니까 표면에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극에 의한 면전화 밀도가 있고 표면에 있는 분극 면전화 밀도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것들을 요거를 로우 S, 요거는 마이너스 로우 PS라고 부릅니다. 자, 로우 S 마이너스 로우 PS. 자, 우리가 그 4장에서 무한 면 전화 밀도가 있으면 전기장은 디벡터는 이렇게 2벡터는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자, 무한 면 전화가 이렇게 있을 때, 로우 S가 있을 때 이쪽에 2분의 로우 S 방향, 이쪽에 2분의 로우 S 크기의 면전화 밀도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극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평면판 캐패시터 두 개가 있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야. 자, 그러면 플러스니까 여기서도 나가겠죠. 여기에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거리의 무한 면전화 밀도는 거리에 무관하니까 여기 가운데 캐패시터 사이에 전기장은 2분의 로우 S 더하기 2분의 로우 S니까 로우 S가 되고, 요 바깥은 서로 부호가 반대라서 0이 됩니다. 그래서 평면판 캐패시터가 있으면 그 사이에만 로우 S라는 D벡터, 그리고 입실론 제로 로우 S라는 E벡터가 생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개념을 적용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로우 PS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로우 PS가 있으니까 P벡터는, 자, 분극 면전화 밀도에 의한 유전체에서 전기장을 P벡터라고 했을 때, 분극 벡터니까 P벡터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무한 면전화 밀도, 자, 로우 PS가 하나만 있으면 D벡터는 2분의 로우 PS니까, 일단은 크기만을 봤을 때 로우 PS니까 요게 두 개가 있으니까 로우 PS가 될 거고,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정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P와 P벡터의 수직인 방향으로 내적을 취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P벡터를 만드는 소스는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로우 PV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PV는 뭐냐면, 자, 이 유전차 내에 최적 전하 밀도입니다. 자, 최적 전하 밀도.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을 가져요. 근데 보통은 이걸 쓰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요걸 배웠는데 로우 S가 아니죠. 로우 V. 자, 요게 가우스 법칙이죠. D벡터의 발산 성분은 로우 V, 그 안에 있는 최적 전하 밀도다. 자, 근데 요거를 유전체에 적용하면 유전체에서는 최적 전하 밀도라는 게 없다는 거죠. 없고, 왜? 내부에는 서로 상쇄되니까 외부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면전하 밀도 로우 PS로 바꾸자. 자, 그리고 이 D라는 벡터와 유사한 개념을 P라는 벡터로 정의해서 단위를 쿨롱 퍼 미터 제곱이라는 개념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부호는
요 경우에 마이너스. 자, 요 경우에는 그냥 수직 방향으로 뻗는 거니까 굳이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쓰자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유전체 내에서는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는데 표면에서 면전화 밀도에만 적용하면 되고 그거를 분국 면전화 밀도라고 부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죠? 네, 일단 전극하고 같이 쓰니까 더 헷갈리실 거예요. 자, 하죠. 요 개념을 넘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P라는 벡터를 정의하는데 요거를 봤더니 외부 전기장의 방향과 같다. 자, 아까 이 벡터를 표시하면 다이폴이 이렇게 배치된다고 했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P 벡터를 정의하고 요것들의 그 총합이 라지 P 벡터니까 P 벡터와 이 벡터는 방향이 같아요. 방향이 같아. 자, 방향이 같고, 자, 이 벡터가 크면, 이 벡터의 크기가 크면 P 벡터도 같이 커집니다. 왜? 정렬이 더 세게 일어날 테니까. 자, 그 비율을 카이라고 부르자. 자, 카이라고 부르자. 자, 그리고 얘를 유전체의 susceptibility 민감도라고 부르자. 민감도. 유전체의 민감도라고 부르자. 자, 그리고 이 P 벡터를 D 벡터. 자, 자유공간에서 D 벡터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물질 내에서는 그냥 이 P 벡터를 더한 꼴로만 표현하자. 자, 그러면 물질 내에서는 물질 내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할 때 이 필드를 계산하지 않고, 자, 외부 전기장에 의한 P 벡터를 구하고 얘를 D 필드에 더해주면 되는 거죠. D 필드. 자, 외부 전기장에 의한 이 필드에다가 P 벡터를 그냥 더해주면 되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자, 물질, 유전체 물질을 계산할 때 전기장을 계산하지 않고 P 벡터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D 벡터에다 P를 더해주는 그런 두 개의 벡터로 표현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봤더니, 자, P 벡터, D 벡터에다가 쓰는 거죠. 입실론 제로 2에다가 입실론 제로 카이 2에 이 벡터를 했더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때 1 플러스 카이를 입실론 R이라고 부르자. 요거를 렐러티브 퍼미티비티 비유전율이라고 부르자. 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요거를 입실론으로 표현하자. 입실론은 유전 상수인데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요. 정리하면, 자, 그냥 자유공간에서는 입실론 제로라고 배웠는데 이때 입실론 R을 1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체로 가면 얘는 그대로 두고 얘는 상수니까 그대로 두고 얘 값만 1보다 크게 만들어 주는 거죠. 1보다 크게 만들어 주는데 그 징분의 양은 요 susceptibility만큼, 그럼 얘는 0부터 커지겠죠. 0부터 아주 큰 수까지, 무한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큰 수까지. 그럼 입실론 R은 1부터 큰 수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질의 다이렉트 콘스탄트를 정의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좀 더 이제 이런 물질로도 들어가면, 특히 뭐 신소재 공학과 이런 데서는 이런 유전체가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자, 이 필드를 그리고 D 필드를 구해서 요 기울기가 입실론 R이 될 텐데, 이 필드를 점점 크게 했을 때 요게 계속 D 필드가 같이 커지면 리니어. 근데 뭔가 얘가 멈추거나 더 이상 커지지 않으면 난리니어,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쨌든 방향성을 갖느냐 그러면 이소트로피,
또 방향성이 없으면 이소트로피, 그러니까 뭐 XYZ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뭐 이런 배치에 따라서 같으냐 틀리냐에 따라 또 분리하기도 하고, 또 이게 또 그 일정하냐 일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주 물질 전체 일정하면 호모지니어스, 그래서 일정하지 않으면 난 호모지니어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해서 D필드와 E필드의 관계를 이렇게 행렬로 표시합니다. 이거를 이제 텐서라고 하는데, 전자계학에서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이런 것들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신소재나 이런 유전체 물질로 뭔가를 만드는 소자를 할 때는 필요하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여태까지 이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5.6번 문제입니다. 아까 그 평행판, 평행평판인데 그냥 평행판이라고 그럴게요. 자, 평행판 캐패시터에 유전율이 채워져 있는데 2.5다. 자, 극반 사이의 간격은 1.5mm다. 자, 캐패시터가 이렇게 전극 캐패시터라는 게 뒤에도 나오겠지만 도체 두 개를 이렇게 띄워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전기는 통하지 않지만 뭔가 분극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외부에 뭔가 전압을 거했는데 여기에 필드가 10kV/m다. 이 경우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디벡터를 구하시오. 자, 유전체 내에서의 디벡터를 구하시오. 자, 디벡터는 외부 전기장. 자, 외부 전기장. 자, 우리가 지금 내부 전기장을 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에 디벡터가 존재하는데 이 디벡터는 입시론 제로의 유전체만큼 곱한 비유전율을 곱한 거와 같다. 그러면 10kV니까 10,000 넣어주고요. 그리고 유전상수가 비유전율이 2.5니까 2.5 넣어주고, 입시론 제로 36파이분의 10-9 구성을 넣어주면 이런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거 계산을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B. 자, 이번에 P 벡터를 구하시오. 폴라라이제이션은 카이라 그랬어요. 카이 2에 비례한다. 근데 이거는 입시론 R 빼기 1이에요. 1 더하기 카이가 입시론 R이니까 2.5에서 1을 빼면 1.5겠죠. 1.5에 36파이 곱하기 10-9 구성해주고, 또 전기장, 외부 전기장의 크기를 곱해주면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C는 극판에서의 자유전하의 면전화 밀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극판이다 그랬으니까 이 도체판에서예요. 그때는 이제 분국이 아니죠. 그러면 디벡터를 가지고 풀면 됩니다. 디벡터를 가지고. 자, 그러면 디벡터를 만드는 거는 극판에서의 로우S다. 로우S다. 자, 그러면 디벡터 값을 구했으니까 로우S와 같은 거죠. 그래서 로우S는 플러스 쪽에는 225.4, 그리고 마이너스 쪽에는 마이너스 225.4가 됩니다. 자, 그리고 분국 전하의 면전화 밀도. 자, 요거는 B에서 구해야 되겠죠. 이것도 똑같이 무한 면전화라고 가정하면 요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37 나노쿨룸/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두 극판 사이 전이차는 어떻게 되죠? V는 2 곱하기 D죠. 2가 볼트가, 얘는 볼트/m니까 요 거리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V는 2D 하면 15V. 여기가 15V구나. 그리고 여기가 1.5mm니까 요 사이의 전기장은 10kV/m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풀었는데 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림은 제가 책에 없는데 그려봤어요. 자, 유전체가 있어요. 유전체가 있고 여기에 전극이 있습니다. 전극. 자, 여기 전극이 있습니다. 자, 유전체는 원래 3차원 구조인데 채워져 있으니까 3차원 구조인데 내부는 서로 상쇄돼서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만 면전화 밀도가 있는 거죠. 그 면전화 밀도 요 두 개가 뭘 만든다? P벡터를 만든다 라고 했으니까, 자, 요 P벡터는 137 나노쿨룸/m 제곱 계산이 됐고,
그러면 요 유전체 요 플러스 쪽, 여기가 이제 전극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전극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전극이 있을 때 플러스 전극 쪽에는 마이너스 137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실제는 플러스가 같이 이렇게 다이폴로 있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자,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에 여기 가운데는 서로 상쇄되고 여기 플러스만 있는 것들은 플러스 137 나노 쿨럼퍼 미터 제곱. 여기는 다 상쇄돼서 없어지고 여기에 마이너스만 있을 텐데 걔는 마이너스 137 나노 쿨럼퍼 미터 제곱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전극에는 10kV per 미터에 의해서 생기는 거와 이 폴라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합쳐져 가지고 디벡터를 만드는데 그게 얼마다? 이쪽에 플러스 225, 여기에 플러스가 다 있는 거예요. 플러스 자유전자들이 있는 거죠. 여기 자유전자들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225. 자, 전압밀도가 4개가 있는 거죠. 4개가 있는 거. 자, 어떻게? 플러스 전극에 플러스 전하가 쫙 밀도가 있고 그 바로 이제 붙어있는 유전체에 면전압 밀도 마이너스가 쭉 붙어 있고 또 그 맞은편에 또 유전체 맞은편 극단에 플러스가 쭉 있고 전극에 마이너스가 딱딱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유전체 내에 마이너스 플러스는 뭘 만든다? P를 만든다. 그리고 전극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뭘 만든다? D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림을 좀 바꿔서 유전율이 1이라고 합시다. 자유공간이에요. 그 평행판 캐패시터 사이에 전하가 없어. 자, 그러면 외부 전기장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부나 외부나 자유공간이니까 P벡터는 0이에요. 0. 자, 그럼 D벡터는? 자, D벡터는 입시론 제로 2니까 이 벡터에다가 입시론 제로만 곱해주면 요거보다 2.55분의 1로 작아지겠죠. 그래서 88.4 나노쿨럼퍼 미터 제곱입니다. 자, 여기 유전체가 없어요. 그럼 여기 전극에 뭐만 있어요? 플러스만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만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의 밀도는 플러스 88.4. 자, 여기는 마이너스의 밀도는 마이너스 88.4. 자, 보시면 이거랑 비교해 보면 자, 유전체가 있어서 여기 그 면전압 밀도가 더 많아진 거예요. 왜?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더 끌어온 거죠. 이 전원에서 15V 이 전이체가 있으니까 이 전원에서 뭘 끌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체 내부에서 디벡트가 유전체가 있을 때 없을 때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거죠. 자, 외부 전기장은 똑같은데 유전체로 채워져 있으면 디벡터가 커진다. 자, 그리고 커진 만큼 전하가 모여 있는 거죠. 더 많이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제 5.6은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그 분극 전하 밀도, 그 다음에 전극 전하 밀도, 그거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5.7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R은 0.1m. 자, 가운데 2피코쿨럼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반경이 10cm에 구가 있는데 여기에 유전율이 5.7인 그런 유전체가 채워져 있다.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자, 그럼 구 표면에 여기에 유전체가 이렇게 어떻게 배치가 되겠죠. 이렇게 거꾸로겠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자,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니까 유전체가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배치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구 표면에서의 분극 전하의 면전압 밀도를 구하시오. 자, 먼저 이 필드를 구해보면 자, 요게 그냥 이 피코쿨럼이 있고 여기에 10cm 사이에
유전율이 1일 때, 자, 1일 때, 그러니까 자유공간일 때, 그때 이 필드의 세기와 이때 이 필드의 세기를 보면, 자, 요 분극전화 밀도에 의해서 이 필드가 어떻게 됩니까? 입시는 알만큼 작아지겠죠. 작아진다. 자, 그리고 그만큼 뭐가 된다? P벡터가 생긴다. 자, P벡터 생기는데 수식에 의해서 이 필드에다가 요걸 곱해주면 이렇게 주어질 것이다. 자, 카이 여기 얼마죠? 4.7. 요게 5.7이겠죠. 그래서 P벡터가 요걸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P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P벡터는 요 면전화 밀도랑 같으니까 P벡터의 크기는 요거랑 같으니까 요 값을 구하면 된다. 자, 요걸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요 구에 뭐가 있다? 마이너스 전화가 쭉 있는 거죠. 이렇게 구 표면에 플러스 2 피코쿨럼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3.12 피코쿨럼 퍼 미터 제곱이 퍼져 있는 모양 같이 된다. 그러니까 P벡터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번 구 표면에 마이너스 4 피코쿨럼 전화에 작용하는 힘, 여기에 마이너스 4 피코쿨럼이 있으면 요 둘 사이에 힘이 작용하겠죠. 자, 근데 그 힘은 자유공간일 때 비해서 요만큼 작아진다. 왜? 필드가 작아지니까. 자, 이 필드가 작아진 만큼 힘 F도 작아진다는 거죠. 자, 작아진 만큼 뭐가 생겨요? 작아진 만큼 P벡터가 생긴 거죠. 자, 이 필드는 작아졌어. 자, 유전체가 있는 경우, 자, 유전체가 없는 경우 없어. 그러면 이때 이 필드보다 얘가 더 작아진 거예요. 그만큼 P 필드가 생긴 거죠. 얘는 더 크고 P는 0인 거죠. 자, 그러면 P벡터는 커지고 이 필드는 작아졌으니까 쌤쌤이 돼가지고 이때 D 필드와 이때 D 필드는 같다라는 겁니다. 자, 5.7번 문제는 전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D 필드는 같은데 왜냐하면 유전체와 상관없는 게 D 필드니까 같은데 대신 이 필드는 작아지고 P벡터는 커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R이 0.1m이고 이제 그 자유공간인 경우와 비교해서 정리하면 이 필드는 이만큼 작아져요. 힘도 작아져. 대신 그만큼 P가 생긴다. 그래서 D 필드가 같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D는 변화